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외식업 CS 솔루션 강의를 맡게 된 윤세리입니다. 저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고 있다는 점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의 좀 특징을 보자면 고객에게 그리고 시장에게 좀 더 서비스의 가치를 차별화해서 전달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것은 CS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상공인 기심전결 저희 5가지로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CS의 변화, 세 번째는 서비스 좋은 식당이란 어떤 식당인지,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외식업 이미지 브랜딩, 그리고 CS 솔루션 팁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방향성을 정확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1차 산업은 말 그대로 자연에서 그대로 얻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업을 1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2차 산업은 무엇일까요? 2차 산업은 1차 산업에서 얻은 에너지나 생산물을 다시 가공해서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조업이나 광업, 건설업 등이 있습니다. 그럼 3차 산업을 한번 볼까요? 네, 3차 산업 같은 경우는 도소매업, 그리고 운송업, 숙박업, 음식업, 네, 저희 대표님들께서도 속해 있는 3차 산업인데요. 이 3차 산업 같은 경우는 1차, 2차에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거나 그리고 소비자에게 좀 편리성을 제공해서 만족을 줄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번외편으로 4차 산업도 한번 알아볼까요? 4차 산업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그리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 집약적 산업이 4차 산업이겠고요. 5차 산업도 있습니다. 5차 산업 같은 경우는 뭐 레저나 오락, 그리고 패션 산업이 5차 산업입니다.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몇 차 산업인지,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하는 산업은 외식 산업이죠. 이 외식 산업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서비스 산업, 그리고 노동 집약 산업, 그리고 감정 노동 산업인데,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CS 관련해서 알아가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이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외식 산업, 3차 산업에 포함되는 산업 자체가 서비스업이에요. 그 서비스업에서 내가 서비스를 빼면 그냥 노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는 꼭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서비스라고 하면은 항상 생각하는 게 CS가 들어가요. 이제 어느 기업에서나 이 CS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는데 CS의 약자 혹시 어떤 약자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CS는 아마 대체적으로 과거의 CS의 의미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과거의 CS는 커스터머 서비스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냥 매뉴얼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과거의 CS입니다. 그냥 입장을 했을 때 인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이 오면은 내가 뭐 이제 서비스를 해서 물이나 그리고 반찬, 기본 반찬 같은 거 갖다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 과거의 CS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CS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CS는 그 매뉴얼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좀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별성을 두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의 CS는 Customer Satisfaction, 즉 고객 만족입니다. 고객에게 매뉴얼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만족감을 선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현재의 CS는
고객 만족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미래의 CS는 뭘까요?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입소문을 내야 되고 리뷰에다가 좋은 평가를 남길 수 있게끔 마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미래의 CS는 커스터머 서프라이즈, 즉 고객 감동입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 현재의 CS에 머물러 있지만 계속적으로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미래의 CS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자, 우리 점주님들, 대표님들께서 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식당을 방문하기 전에 갖는 분명히 기대가 있잖아요. 그 식당에 유명해서 또 친구들이 추천해서 아니면 내가 찾아봐서 가게 될 때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갈까요? 그 세 가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음식점이니까, 식당이니까 맛이 중요하겠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맛있어야 방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객들이 갖는 기대는 이거예요. 정말 맛있을까? 그리고 내가 내는 금액 대비해서 나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가성비가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는 말 그대로 그 업장, 식당의 인테리어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위생적인 부분, 깨끗한지 아니면 더러운지에 대한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음악은 또 어떤 것들을 선곡을 해서 고객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는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가 낸 가치, 그렇죠. 재화를 낸 가치에 대비해서 만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심비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객이 기대를 갖게 되고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다 중요한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서비스입니다. 네, 물론 맛있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좋고 깨끗해요. 그런데 그 직원, 해당 가게의 직원이 불친절하다거나 그리고 해당 가게의 사장님이 굉장히 뭐 계산을 할 때 퉁명스럽거나 하면은 뭔가 가게 될까요? 또 다시 방문을 하고 싶을까요? 네, 그렇죠. 일회성에서 머무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가 정말 중요한데 이 서비스의 기본적인 거는 친절, 신속, 정확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밑바탕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는데 요즘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비스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나는 우리 식당은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강사님, 음식이 맛있고 식당이 깨끗하기만 하면 충분하죠. 뭐 굳이 서비스까지 중요할까요? 사실 맛있으면 또 오겠죠. 분위기가 좋으면 또 오겠죠. 가심비, 가성비 대비해서 만족하면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비스가 상향 평준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객은 이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기대하고 방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낸 만큼에 대해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게 고객의 심리입니다. 자, 그럼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앞에 약간 좀 무서운, 네, 강아지가 있고, 개가 있고, 구맹주산이라는 사자성어를 보여드릴게요. 뜻도 바로 나와져 있죠?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쉬어진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네, 요거는 예전 이제 중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주막에 술이 굉장히 맛있다고 소문이 난 주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술이 맛있으면 이제 장사가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손님이 안 와요. 손님이 안 오다 보면 어떻게 되죠? 술이 점점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이 고민을 하다가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 우리 집 술이 맛이 없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술은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라고 정말 좀 예상 외의 답변을 했는데 술이 그럼 그렇게 맛있는데 왜 그럼 오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또 정말 예상 외의 답변이 나왔어요. 술은 너무 맛있는데 그 주막에 있는 개가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답변을 해서 그때 이제 주인, 사장님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왜 내 개가 무서워서 못 들어올까? 당연히 내가 키우는 개면은 저한테는 복종하고 충성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게 반대로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무서움 그리고 공포를 줄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좀 엉뚱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CS적으로 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가게를 들어가고 싶은데 직원들이 투명스러운 태도로 이제 응대를 하거나 그리고 불친절하게 응대를 하거나 표정이 매우 안 좋아요. 네, 내가 돈을 내고서 그 음식점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다면 가고 싶을까요? 네, 당연히 가기 싫겠죠. 누구나 다 동일한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S적으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나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서비스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제가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우리 식당이 서비스 좋은 식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3가지는 꼭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3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밝고 친절한 인사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거고 나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사람과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제가 당연히 질문 드렸으니까 인사겠죠. 인사인데 이 인사의 뜻풀이를 보니까 사람인의 일사자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 고객한테 첫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인사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밝고 친절한 인사겠죠. 그럼 인사의 기본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첫인상을 판단하는 기준 15초 안에 이제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호감을 살 수 있는 정말 쉬운 방법인데 이 기본 자세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고객님들이 발길을 끊게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5가지에 대해서 기본 자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밝은 표정이 당연히 장착이 되어져 있어야겠죠. 사실 그냥 인사만 할 수 있는 거면 음성 지원 서비스로 그냥 고객님이 들어올 때 어서 오십시오 라고 끝나는 경우도 그것도 인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음성 서비스로만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밝은 표정으로 당연히 환대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인사가 중요하겠고요. 밝은 표정만 하나? 아니죠. 표정과 같이 함께 따라올 수 있는 게 상냥한 목소리입니다. 네, 인사를 할 때 그냥 표정만 밝고 목소리는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워요. 그러면 저거는 나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죠. 고객들은 바보가 아니죠. 나한테 진심으로 정말 환영하는 느낌으로 인사하는 것과 그냥 일을 해야 되니까, 업이니까 인사하는 것을 정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구분을 잘 합니다. 거기다 중요한 것도 내가 먼저인데 가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제 저는 CS 교육도 많이 하고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입에 배어져 있어가지고 어딜 가든 제가 먼저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 먼저 인사를 하는 게 기분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때서 그냥 퉁명스럽게 인사하는 점주들을 볼 때는 조금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 가게에 맛있는 음식을 드시러 오셨는데 환영하고 대접하는 느낌으로 내가 먼저 밝고 친절한 표정과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게 빠지면 인사가 아닙니다. 네, 가끔 보면은 저희 대표님들 카운터 바빠가지고 계산기만 보면서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눈인사, 아이 컨택이죠. 눈 맞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인사를 할 때도 그렇고 이 눈 맞춤이 없으면 진심이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하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눈 맞춤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눈 맞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기초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사말 플러스 알파예요.
네, 이것도 정말 당연하게 생각은 하는데 잘 안 나와요. 네, 연습을 하지 않다 보면은 나오지가 않는데 밝은 표정으로 상냥한 목소리로 눈 맞추고 내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고객에게 만족감을 넘어서서 감동까지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플러스 알파입니다. 인사말 플러스 알파는 정말 평범해요. 그냥 오늘 날씨가 좀 이제 궂은 날씨면 오시는데 좀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불편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뭐 닦을 거 그러면은 제가 챙겨드릴까요? 라고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날씨가 너무 더우면 날씨 너무 더우시죠? 라고 하면서 에어컨 시원한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라는 것과 같이 이렇게 플러스 알파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배려인데 이게 굉장히 고객에게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인사말인 거죠. 그래서 인사의 기본 자세는 이 5가지가 항상 겸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희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밝고 친절한 인사라고 했어요. 이거는 당연히 아는 거고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제시할 거는 바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식당이냐, 이거입니다. 고객 니즈 충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3요소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고객의 니즈라고 하면은 고객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충분히 친절하고 배려 있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게 고객이 정말 원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대상이 누구이냐인 거예요. 네. 대상이 뭐 10대 어린 소녀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20대에 그냥 20대에 이제 뭐 커플일 수도 있고, 또 30대, 40대, 뭐 50대, 다양하게 대상들이 다양하잖아요. 그 대상에 맞춰가지고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10대의 뭐 이제 고객님이 원하는 것 같은 경우는 친절한 서비스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나에게 단골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제 음식 같은 걸 더 서비스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더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는 40대나 이제 50대 같은 경우는 대접받는 느낌을 더욱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야에 따라서 중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대상에 맞춰가지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파악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CS 교육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말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고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사랑하는 뭐 애인이 없다면 가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듯이 원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목걸이가 갖고 싶은데 상대방은 뭐 현금으로 줬어요. 물론 그것도 고맙죠. 하지만 감동까지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그거는 고객한테 다가가서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고객이 답변을 해줍니다. 힌트를 계속적으로 하나씩 줘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제스트, 제안입니다. 어떤 제안이냐? 고객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원하는 니즈를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업장에서, 우리 식당에서는 이걸 제공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 서비스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죄송합니다. 물론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 식당에서는 그런 서비스는 준비되지가 않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로 끝내느냐, 여기서 문제인 거예요. 그냥 죄송하다, 뭐 이렇게 친절하게 응대는 했지만 고객은 뭔가 더 알아봐 주지도 않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제스트 같은 경우는 대안 제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물론 지금 당장 제시할 수는 없지만,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그거에 따른 비슷한 대안을 제시를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자면 진짜 예를 들자면 식당에서 내가 만약에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가지고 담요를 좀 요청했어요. 그런데 우리 식당에는 담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식당에는 아직 담요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가지고요. 라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러시면은 에어컨 온도를 조금 낮춰드릴까요? 라고 한 번 더 대안 제시를 통해가지고 고객이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추운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족감을 선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즈 충족 3요소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대안 제시는 내가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상냥한 대화입니다. 이것도 또 기본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일이 바쁘다 보면은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과연 친절하고 배려 있고 대접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냥한 대화에서는 스킬적인 부분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물론 저는 정말 커뮤니케이션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은 바로 이 대화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우리 사장님들, 대표님들께서는 이 쿠션 화법들, 여러 스킬들을 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쿠션 화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쿠션이 어떻죠? 쿠션은? 네. 쿠션은 말 그대로, 쿠션 생각하면 되게 감촉이 폭신폭신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그렇죠. 쿠션을 생각하면 그래서 부드럽고 폭신폭신하게 대화를 전달하는 화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에서는 이제 5가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 5가지는 처음에 괜, 실, 번죄, 바로 되었는데 괜은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실은 실례합니다만 그리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반은 바쁘시겠지만 이 5가지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5가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좀 더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화법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전달하면 되는지. 사실 이 3가지 제가 가지고 온 멘트가 제가 들었을 때 좀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멘트들이었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직원이나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감정 그런 의미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라서 한 말인데 이게 고객이 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받아들였을 때 기분이 어떨지를 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요즘 저희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당연히 어느 매장이나 어느 식당이나 방문을 했을 때 QR코드를 당연히 인증하고서 입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간혹 하다가 너무 이제 바쁘거나 정신없거나 하면 고객들도 종종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하는데 입장하기 전에 QR코드 스캔하세요 이렇게 소리를 멀리서 이렇게 지르시는 분들도 있고 앞에서 굉장히 퉁명스럽게 계산대에서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사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특히나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 직장인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만큼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QR코드 스캔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스캔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조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명령조로 느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QR코드 스캔하세요는 명령조입니다. 이거를 쿠션 화법과 더불어 물음표 화법, 즉 청유형 화법으로 바꾸면 굉장히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분명히 의미는 똑같고 뜻은 같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다르게 느껴지는 화법이거든요. 이렇게 변경을 할게요. 아까 괜, 실, 번죄, 바 5가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의미를 다르게 전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QR코드 스캔하세요 보다는 고객님 실례합니다만 QR코드 스캔 후 입장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고객 의지로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조가 아니에요. 끝에 뭐가 붙었죠? 물음표가 붙었어요. 청유형 화법으로 사용을 하면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끔
고객이 자의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QR코드를 인정하는 거야. 당신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를 느낄 수 있게끔 물음표 화법을 해주시고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폭신폭신하고 말랑말랑하게 전달할 수 있는 쿠션 화법을 5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문맥에 맞는 걸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괜실번제바에서 괜도 써도 되는 거예요. 고객님 괜찮으시다만 QR코드 스캔 후 입장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실례합니다만을 가져왔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까 어떻게 했죠? 대화할 때 상냥하게 대화하라고 했죠. 고객님 실례합니다만 QR코드 스캔 후 입장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그냥 CS에서 과거의 CS, 매뉴얼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고객에게 만족과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상냥하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살짝 미소를 머금고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전달을 할 때도 그리고 받아들일 때도 굉장히 친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객님 실례합니다만 QR코드 스캔 후 입장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거기서 누가 싫어요? 라고 하시는 고객님들 절대 없겠죠. 아, 네, 깜빡했어요 하고서 바로 QR코드 인증 후에 스캔 후에 입장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첫 인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QR코드 스캔하세요 때문에 그 가게 업장의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객 응대하실 때 무조건 쿠션 화법과 청유형 화법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다리세요. 네,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막 주문을 해요. 여기저기서 주문하고 여기는 물 갖다 달라고 하고 저희 수저 떨어졌어요 하고 고춧가루 좀 더 주세요 하면서 여기저기서 요청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정신이 없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갖다 줄 거니까 기다리세요 하고서 가는데 이게 또 명령조임과 동시에 뭔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말투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리세요입니다. 이건 어떻게 바꿔볼까요? 또 5가지의 화법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가지고 문맥상에 맞게 물음표 화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고객한테 일단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고객님이 거기서 기다리기 싫은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 대체로 없어요. 저희 한국 사람들 다들 일단 다 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고객님이 수긍을 하잖아요. 그럼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세요 하고 그냥 가면은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억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뒤에 확인을 하고서 이제 다시 갖다 주잖아요. 그럴 때 꼭 같이 해주는 플러스 짝꿍인 화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는 짝꿍으로 같이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이 내가 요청한 것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 표현은 같이 진행이 된다면 정말 상냥한 대화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로는 옆자리로 이동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예약석인 거예요. 그런데 예약석인지 몰라가지고 예약석이라고 이제 팻말이 없어가지고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빈 자리고 좋은 자리인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착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약석이기 때문에 옆자리로 이동하세요라고 그냥 던지면 고객 입장에서 또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예약석이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 건 맞는 사실이지만 이 대화법이 명령조로 뭔가 무시하는 투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주문하기 전에 이미 마음 상한 채로 주문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으면 음식이 맛있을까요? 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기분 안 좋을 때 밥 잘 안 넘어가죠. 똑같습니다. 내가 돈 내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 뭔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면 굉장히 기분도 상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이라고 할지라도 그 음식은 정말 맛이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자리로 이동하세요 보다는 고객님 번거로우시겠지만 옆자리로 이동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하거나 여기에서 또 이제 플러스적으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해당 자리는 예약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원석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유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셔야지 고객께서 수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쿠션 화법 5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괜찮으시다면 실례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죄송합니다만 바쁘시겠지만 이 5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해가지고 물음표 화법, 청유형 화법과 같이 대화를 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거절을 못해요, 또. 왜냐면 당연히 거기서 거절을 하면은 내 자체가 좀 이상해 보이기 때문에 이 화법을 정말 다양하게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외식업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평상시에 이제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가족들, 그리고 내 모든 대인관계를 하는 친구들, 뭐 사람들 전체에게 이 쿠션 화법 사용하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배려 있고 친절한 사람으로 느껴져서 여러분들의 그 평판이 아마 달라질 거라고 네,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번째 화법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2번째 화법은 긍정 화법이에요. 네, 사실 긍정 화법이라고 된 건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화법일 텐데 우리가 또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 3가지를 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직원분들 입장에서 가지고 온 건데 우리 이제 대표님들께서도 어쨌든 교육을 지금 들으시고 강의를 들으시고 직원 교육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는 꼭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3가지는 안 돼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3가지를 사용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비스에서 완전 어긋나기 때문에 이 3가지의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안 돼요, 안 돼요보다는 그럼 긍정화법으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네, 안 돼요는 고객님 해당 부분은 어렵습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렵습니다라고 하고 아까 제가 니즈 충족 3요소에서 이야기했듯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 제시까지 같이 해주신다면 고객님들께서 안 되는 거지만 이해를 하겠다. 수긍까지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 A는 어렵지만 B는 가능한데 요건 어떠실까요? 라고 한 번 더 여쭤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물론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수들은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쿠션 화법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고수분들께서는 이 쿠션 화법을 여기다가 또 활용을 같이 하겠죠. 어떻게 활용할까요? 고객님,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만 해당 부분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좀 더 말랑말랑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부드러운 화법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2번째, 없어요입니다. 없어요. 아, 정말 없어서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없을 수는 있는데 사실 그냥 없어요라고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뭐야, 알아보지도 않고서 그냥 없다고 하는 거네? 그냥 내가 뭐 저렴한 음식 시켜 먹으니까 나 무시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없다고 하기보다는 아까 저희가 뭐 배웠죠? 기다리세요. 그래서 쿠션 화법으로 바꾼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일단 확인을 하는 내가 이제 고객님이 요청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없는 걸 안내를 하면은 아 그래도 날 위해서 알아봐 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긍을 하는데 그냥 바로 없어요라고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요보다는 고객님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만 해당 부분은 저희가 아직 준비되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알아보고 온 거에 대해서 전달을 한 거니까 차후에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라는 약속까지 같이 하면은 고객님이 나중에 그냥 일회성 방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나중에는 이제 내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지 한번 확인하러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까지 같이 해주시면은 고객님들께서 훨씬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쿠션 화법과 청유형 화법, 긍정 화법을 골고루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냥한 대화법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르겠어요. 네, 직원분들 간혹 보다 보면은 이제 좀 일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나도 모르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그냥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아까 없어요랑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그러면 모르겠으면 난 누구한테 질문을 해?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직원분보다 여기를 더 잘 아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고객은 당연히 모르는 거고 직원분이 모르면 되게 황당하겠죠. 그래서 모를 순 있으나 어떻게 하라고 했죠?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고객님 기다리세요 보다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확인하고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했어요. 네, 확인을 한 다음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할 수 있으면 안내를 해 주시고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표현까지 꼭 같이 가져가 주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요거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네,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면 절대 사용해서 안 되는 화법이겠고요. 쿠션 화법과 긍정 화법, 청유형 화법을 적절하게 섞어서 활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법 스킬 하나 더 제가 좀 안내를 드리자면 추가 용건 확인말이에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CS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궁필도라고 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CS 강의를 좀 들어봤거나 CS 교육을 들어봤거나 내가 좀 찾아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궁필도를 아는데 추가 용건 확인말을 사용하는 기업을 보면은 굉장히 경쟁 우위에서 좀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추가 용건 확인말은 꼭 사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과거에도 이제 근무를 했던 그런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기업이 서비스적으로 정말 1위인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제 직원분들을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어떤 부분이 잘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은 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수도 채점하고 왜냐면 승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채점하고 그럴 때 정말 배점이 높은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추가 용건 확인말이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서 여기에다 큰 배점을 두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CS 공부를 계속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적용을 시켜보다 보니까 이 추가 용건 확인말만큼 정말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네, 저희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죠? 대체적으로? 굉장히 급하죠.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그리고 한 번에 모든 일을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서비스 추가 용건 확인말은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정말 적합하게 맞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면 요거는 입에 붙어 있어야 될 정도로 계속적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궁필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리고 더 필요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는 더 도와드릴 부분 있으십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을 적절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없을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한 게 없을 수도 있고 도와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내가 다가가서 이 세 가지를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마 나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구나. 나한테 정말 더 대접을 해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없다가도 이렇게 물어봐줘서 궁금한 게 생겨서 그 궁금한 걸 물어봐서 궁금증까지 해소하면은 훨씬 더 그 기업의 그 식당의 이미지가 또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고객님들의 성향이 제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어보고 싶은데 약간 숫기가 없고 소심하고 내성적이라서 물어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MBTI 유행해가지고 내향적인 성격, 외향적인 성격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이 내향적인 성격인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도 필요해도 말을 잘 못해요. 특히나 반찬 같은 거 더 필요한데 눈치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고 먹어도 이거 내가 직원한테 시키면은 싫어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말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아까 니즈 충족 3요소 얘기했었죠. 네, 거기에서 그 대상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약간 쭈뼛쭈뼛 하시는 고객님들한테 먼저 가서 반찬이 떨어지면 내가 먼저 물어봐 줄 수 있잖아요. 이거 반찬 더 필요하시면 제가 갖다 드릴까요?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요청해서 갖다 준 것보다
10배, 100배는 더 기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입장 바꿔서 했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궁금한 점을 먼저 확인해 준다든지 또 도와드릴 부분을 먼저 내가 챙겨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화법을 제가 지금 세 가지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 세 가지 화법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응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서는 또 중간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니즈 충족 3요소를 무조건적으로 맞춰줘서 같이 결합해서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네, 복습을 좀 해보자면 쿠션 화법, 갠실, 번제, 바 요거 5가지 다시 한번 좀 의미를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다면 실례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죄송합니다만 바쁘시겠지만 요거 5가지 적절하게 활용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쿠션 화법 말고 저희가 쿠션 화법을 사용할 때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청유형 화법으로 물음표로 같이 가져가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긍정화법을 부정어를 사용하지 않고 긍정화법을 통해서 고객님들이 받아들였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움을 줘야 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이용권 확인말을 통해서 고객님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 요 상냥한 대화법을 꼭 같이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본적인 밝고 친절한 인사, 이거는 기본 바탕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고객님들이 입장을 했을 때부터 우리 식당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인사 자체가 안 되었다. 인사 자체가 안 되면은 여기는 그냥 일단 애초에 불친절한 식당이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음식은 맛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의 가치는 대폭 하락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첫인상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사실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그분의 인상이 좋아지나요? 아니죠. 아마 100배의 노력을 통해서 그 인상을 바꿔줘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가장 먼저 쉽게 친절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인사입니다. 인사 5가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인사 5가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밝은 표정으로 했는지, 그리고 상냥한 목소리로 내가 인사를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였죠? 세 번째,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이 먼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식당을 방문해 주셔서 환대한다는 의미로 내가 먼저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번째는 이게 없으면 인사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죠? 바로 눈맞춤입니다. 아이 컨택이 없는 인사는 인사가 아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만큼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눈을 마주 보시고 밝고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또 만족을 넘어서 감동까지 줄 수 있는 인사 화법은 플러스 알파적인 말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님 너무 더우시죠? 제가 시원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더우시죠? 물 빨리 갖다 드릴게요. 너무 추우시죠? 에어컨 온도 좀 낮춰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먼저 내가 표현을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만족을 넘어서서 감동까지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니즈 충족 요소 3요소 확인했었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3요소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 대상에 맞게끔 안내를 해주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대상 자체가 아까 MBTI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상 자체가 어떤 성향인지 대화 몇 마디만 하면 나오거든요. 그 성향에 맞춰가지고 내가 응대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정확하게 원하는지를 질문들을 통해서 힌트를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안 제시입니다. 대안 제시.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고객한테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설명도 같이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마음을 조금 사로잡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니즈 충족 그리고 밝고 친절한 인사 그리고 상냥한 대화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CS에 관련된 부분들의 기본 밑바탕을 좀 가져가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서비스업,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거에 대한 서비스의 가치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아니면 나의 마인드 자체를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지, 어떻게 고취시킬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좀 받으려고 했는데, 질문이, 확인해 보니까, 가심비나 가성비도 중요한 서비스 가치, 가치 중요한 점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고객한테 만족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고객이 생각하는 기준치를 넘어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내 가치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선으로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정말 이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런 내용 서비스의 기반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다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해서 우리의 기업의 이미지 브랜딩을 통해서 조금 더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기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